네, 월요일엔 박근호의 굿초이스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엠비엔골드 박근호 매니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3주 만에 뵙는 것 3주 같습니다. 만에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오늘 3주 만에 출연을 하는 네. 이만큼 좀 알찬 종목도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배경도 또 화사하게 바꿔봤습니다. 마음에 네. 드시나요? 네, 그리고 또 이발 더 시원하게 하셨는데 더욱더 시원한 보통 인사이트. 운동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네. 신기일전 할 때 머리를 자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더워서 한번 시원하게 잘라봤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더욱더 시원한 인사이트를 기대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오늘이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데 그쵸, 네. 월요일부터 저희가 월요팅을 해야 되는데 시장은 또 화이팅을 하지 않습니다. 네. 하루 종일 시장의 지수보다도 이 부분을 시장에 주목을 한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환율 부분이겠죠. 이제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환율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게 환율이고 그만큼 어려운데 환율은 어떤 걸로 움직이고 어떻게 정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상품도 마찬가지고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흔해지면 싸지고 귀하면 비싸지는 건데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달러가 맞냐 나가는 달러가 맞냐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경상수지를 많이 보거든요. 네. 현재 무역 수지는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경상수지는 6월 달에 저점 찍고 2달 연속 반등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약간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환율은 크게 첫 번째 경상수지, 두 번째 내외 금리거든요. 그 내외라는 건 우리나라의 금리, 그다음에 외라는 건 기축통화 달러와의 차이. 이제 9월 달에 FOMC 회의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긴 하겠습니다. 올리는 건 지금 기정사실화돼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장중에 매매인데 오늘 외국인들은 사실 장 초반에 굉장히 움직임이 좀 없다가 장 후반 들어서 매수 기조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환율의 움직임은 그렇게 좀 크지 않았다. 사실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냥 달러 인덱스 자체만 보더라도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저희가 오랜만에 또 박근호의 굿초이스, 굿섹터와 새드섹터 열어봐야겠죠. 또 오늘 갖고 오신 두 가지 섹터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굿섹터로 종합상사 그리고 새드섹터로 항공업을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종합상사라는 말을 정말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종합상사하면 아마 생각나는 드라마가 있으실 거예요. 어떤 걸까요? 미생. 미생이요. 네, 미생에서 그 주인공들이 네. 이제 근무하는 게 종합상사죠. 네, 몰랐네요, 메이저님. 서울역 건너편에 있는 구대우. 네. 네, 거기 건물에 있는. 갑자기 미생 얘기를 꺼내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네. 그냥 해본 거고요. 네. 지금 현재 종합상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인터내셔널이다라는 뒤에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코퍼레이션이라 붙어 있는 현대코퍼레이션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합상사가 이제 두 개가 있죠. LX 기존의 LG 상사죠. LX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핫한 주가 흐름 보여주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두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종목이든 섹터든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상사주들 이런 종합 상사주들의 단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물론 주가가 좀 약간 단기적으로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건 좀 약간 재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긴 한데. 일단 최근에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 부분, 그 다음에 음식료 부분, 그 다음에 환율 이런 것들이 다 이 종합 상사들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사업 구조나 어떤 여건을 봤을 때 그래서 상사주들 일단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너무 같기 때문에 조금 약간 숨을 죽이는 걸 기다려 보면 될 것 같고요. LX 인터는 아직도 윗단이 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작은 GS 글로벌이나 이런 기업들보다도 중장기적으로 좀 좋게 본다라고 한다라면 이 두 종목 LX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 두 종목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했을 때 가장 좀 리스크가 적고 메리트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업종이 이 종합 상사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조금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무역 수지가 최근에 또 4개월 연속 적자를 안 좋죠. 이어가고 네. 있는 네. 상황인데 네. 정부에서까지 이러한 적자 개선을 위해서 또 수출 종합 대책을 이번 달 말에 발표한다라고까지 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종합상사 관련주들이 그런 부분에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요? 일단 무역 수지, 경상 수지는 좋아지고 네. 있는데 무역 수지는 안 좋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 음.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무역 수지는 그냥 물건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경상 수지는 그 외에 무슨 배당이라든가 아니면 서비스라든가 총괄 뭐 BTS가 외국에서 공연을 해서 돈을 벌으면 그건 무역 수지에 들어가진 않거든요. 네. 경상 수지에 들어가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무역 수지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걸 팩트를 본다라고 하면 반도체 에너지거든요. 수출하는 반도체 가격이 낮아지고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수입 물량이 적어지고 그다음에 수입하는 에너지는 비싸지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상사 종목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반도체 부분이나 이런 에너지 부분들이 사실 큰 영향이 있을 거로 생각하지는 않고 일단 수입을 하는 에너지 가격이 높아질수록 이 상사 주식들은 뭐 오히려 좋게 더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뭐 사실 지금 무역 수지가 어떤 정부의 대책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도 올라가고 반도체의 어떤 재고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저한테 이걸 질문을 주셨을 때 제 대답은 종합상사들 입장에서 좋으면 좋았지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상사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섹터가 또 있지 네, 않습니까? 그쵸, 네. 지금 에너지 보안 위기가 커지면서 네. 러시아가 또 유럽행 가스관을 또 잠그지 않을까? 네. 우려 속에 올겨울에는 또 최악의 에너지 대란이 올 수도 있다. 네. 이렇게 하반기에 좀 에너지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그 분야 관련 기업들을 보는 건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에너지 대란, 뭐 에너지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에너지 대란의 최대 어떤 그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건 뭐 네. 당연히 원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음식료도 지금 현재 뭐 가뭄과 홍수가 너무 심해서 음식료 대란이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1분기 때, 뭐 대기업들은 지금 2분기 실적이 대부분 발표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막 밀가루 관련주들 막 움직이고 엄청 막 테마주들이 막 그 어떤 막 급등도 하고 급락도 하고 있었었는데 사실 그런 기업들이 어떤 실적적인 측면에서 퍼포먼스를 낸 거는 거의 제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거의 없었고요. 오히려 이렇게 뭐 급등을 했을 때 대주주 매도나 아니면 유상증자 발표라든가 이런 좀 모럴 해저드 같은 성격의 공시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좀 약간 뭐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들이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돈을 버는 구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재료가 오르면 상품 가격을 올리죠. 상품 가격이 올렸을 때 원재료 가격은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상품 가격은 안 내리고 원재료 가격 떨어지고 이익의 극대화. 이게 이제 어떤 그런 구조인데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밀가루 중국집이나 제과점에서 사는 포대에 담긴 밀가루 가격은 움직일 수 있겠지만 한 번 올린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은 절대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음식료 관련해서 원자재 가격들은 뭐 몇 개나 다시 튀고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안정돼 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음식료 업종에서 하나 본다라고 하면 에너지 쪽에서는 당연히 원전이고요. 네. 음식료 쪽에서는 대상, 제일제당 두 개 외에는 좀 너무 좀 불안한 흐름들이라 그쪽 투자하실 분들은 제일제당, 대상 쪽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9섹터로 종합상사 알아봤고요. 그 안에서 종목까지 또 꼽아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 이어서 저희가 세드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항공주 꼽아두셨는데 저는 오히려 항공업이 하반기에는 조금 더 반등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네. 세드로 가져오셨다는 거는 네. 하반기에도 조금 주춤할 것이다라는 의견이실까요? 일단 뭐 지금 항공주들이 다 바닥권이긴 한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 좀 풀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센티멘탈적인 측면에서 많이 움직이기는 했고 네. 그다음에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대한항공은 코로나에서 오히려 이 대한항공은 이제 그 여객보다도 화물 운송이 수익이 더 많이 나니까 수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아시아나항공만 말씀을 드리면 아시아나항공 지금 외화 부채가 거의 5조 원 그냥 가깝거든요. 근데 환율이 10%만 오르면 4천억 가까이가 이자로 더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 그다음에 비행기를 살 때 우리가 뭐 가까운 예로 좀 카푸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네네. 하거든요. 우리 젊은 친구들 외제차 타고 저는 그건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 비행기들도 다 리스거든요. 다 리스예요. 그래서 네. 그 리스를 낼 때 달러로 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고환율에서 굉장히 조금 지금 현재 부정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비행을 타고 미국을 갔다. 그럼 미국 공항에서 다시 항공료를 비행기에다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달러로 내거든요. 그러면 요 고환율 부분에서 물론 뭐 유류 할증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고환율, 그다음에 고유가, 뭐 유가는 고가에서 약간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항공주들이 현재 시장에서 이제 좋게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코로나가 확 풀려서 다시 뭐 여객이 늘어난다. 요런 좀 약간 센티멘탈적인 부분이 오기 전까지는 나쁘다라기보다는 뭐 물론 다 주가에 적용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 항공주들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막 뭐 이것 때문에 올라갈 거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가 좀 약간 힘든 구간이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서 좀 약간 새드 섹터로 좀 한번 삼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환율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을 섹터 그리고 조금은 새드한 섹터 이렇게 두 네.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좀 환율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면서 이러한 섹터들 앞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으로 리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해볼 텐데 첫 네. 번째로 8월 1일 날 공개 주셨던 LG화학이 네. 그때 뭐 양극재 사업 가치가 반영이 되어야 한다. 주가에 반영되면은 잘 올라오겠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정말 주가가 견조하게 좀 그래도 잘 올라왔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 밀리면서 조금 조정받긴 했는데요. 11%, 뭐 대형주에서 11%면 나쁜 수익률을 시장 상황을 그쵸. 감안을 했을 때 나쁜 거라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간단하게 코멘트만 드리면 사실 분들은 조금 한 뭐 65만 원 돌파를 확인을 하고 사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자, 일단 65만 원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의미는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뭐 굳이 차트가 이렇게 조정을 줄 때 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양극재가 좀 약간 주춤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 양극재가 계속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캐펙스적인 부분에서 가장 유리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LG 엔솔과의 어떤 눈높이도 맞춰준다라고 하면 LG화학 지금 뭐 LG 엔솔이랑 비교하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장이 일단 전기차 부분들이 굉장히 뭐 고평가인 부분은 맞습니다. 소재 쪽은. 근데 LG 화학만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이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메리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홀딩,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65만 원 깔끔하게 돌파할 때 그때 한번 사오시는 전략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화학 리뷰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점검해볼 종목은 동성케미컬 되겠습니다. 7월 25일 날 소개해주신 뒤로 정말 이 종목도 꾸준하게 잘 올라왔습니다. 네. 이 친환경 모멘텀으로 조정 없이 잘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때 제가 요 동성케미칼 소개시켜 드릴 때 막 이제 그 휴가 성수기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코멘트를 드렸어요. 네. 사놓고 휴가 다녀오셔도 전혀 불안하지 않으셔도 된다. 흐름 자체가 딱 그렇게 나와주고 있죠. 네. 올라간다는 개념과 시장 때문에 어이없이 떨어지는 게 정상화된다.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주식은 봐야 되는데 동성케미칼이 막 이렇게 뭐 퀀텀 점프하는 실적으로 뭐 올라가는 기업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6월달, 5월달 시장 급락 나왔을 때 어이없게 쳐졌을 때 그냥 사서 분할로 담아 놓으시면은 시장 급락 전 가격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반등 주는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이용한 매매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뭐 지금 구간에서도 이제 거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씩 분할로 사셔도 뭐 시장이랑 동성케미칼 주가 흐름을 같이 놓고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이네. 뭐 이렇게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런 흐름 당분 계속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LG화학과 동성케미컬 두 종목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우리 박근호 매니저님이 굿섹터로 또 종합 상사를 가져오셨는데 내일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또 굿초이스 해봐야 될지 오늘의 종목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초이스 종목으로 현대차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역시나 또 고환율에 따른 수혜주, 그 안에서 네. 대장주를 노려보자라는 네. 관점이실까요? 그것도 있고요. 일단 뭐 수급을 이길 어떤 재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 지금 현재 뭐 현대 자동차에 대해서 좋은 뉘앙스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잘 버티는 이유를 제가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내년서부터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가 아니면 보조금을 못 받는다. 약 1,000만 원 정도. 최근으로 여서 우리가 뭐 지금 미국에서 이제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짓고 있고요. 한 2, 3년 걸리죠. 근데 현재 엘라바마에 이제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기아 자동차는 조지아주에 이미 있고요. 엘라바마에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4월 달에 그 현대자동차에서 낸 자료를 보면 네. 엘라바마 공장에서 올해 말서부터 전기차를 생산을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아직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인은 안 돼 있는데 만약 이런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미국에서 현대차가 전기차를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했을 때 뒤에 다만 현대자동차는 엘라바마에서 지난 4월 달에 올해 말서부터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밝혔다. 이런 게 이제 좀 주석으로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오는 게 좀 약간 더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분석을 한 바로는 미국 이제 전 세계 전기 자동차가 100대가 팔리면 미국에서 약 10대가 팔리거든요. 근데 물론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이제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 미국이 3등인데 지금 자동차가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각 전기차를 수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없어서 못 팔거든요. 그쵸. 뭐 대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럼 그거를 지금 유럽 쪽에서도 지금 현대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또 국내에서도 전기자동차 한번 살려면 1년 넘게 가까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 뭐 미국에서 어떤 노조와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현재 엘라바마 공장에 전기차 라인을 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동안에 그 미국 쪽에서 판매할 물량 우리나라에서 수출이라고 하니까 그럼 국내에서 판매를 하든가 유럽 쪽에서 판매를 하든가 이런 대안들이 있는데 시장에서 그걸 너무 어떤 간과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입장에서 현대자동차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중요한 건 또 차트 잠깐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외국인들이 한 3주 넘게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잠깐 조금 팔고 정말 하루도 안 빼고 계속 사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을 산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개념은 상당히 좀 잘못된 개념이긴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맞지는 않지만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기 시작했을 때는 뭔가 나름대로 시장에서 이 어떤 단기 악재, 센티멘탈적인 악재 때문에 떨어진 부분들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고 매수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그래서 전 뭐 현대자동차 사실 뭐 굉장히 좀 이렇게 메리트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 뭐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메리트나 아니면 시장 상황에서 리스크 부분들이 크게 어떤 현대자동차에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형주 를 2주 연속 갖고 왔네요. 현대자동차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현대차 근데 주가는 박스권 안에 좀 갇혀 있는 흐름인데요. 가격 전략이 궁금하네요. 네, 현대자동차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9만 원이 약간 안 되는 가격인데요. 어떤 종목이든지 접근할 때 뭐 단기로 접근을 한다, 아니면 뭐 중장기로 접근을 한다. 뭐 혹자는 뭐 나는 단기는 1년이다 생각한다. 나는 뭐 단기는 뭐 워렌 버핏에서 3년을 단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상황이고요. 근데 앞으로 현대차의 행보나 앞으로 어떤 늘어날 수 있는 실적을 감안을 했을 때 일단 단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22만 원 정도 목표가 좀 잡아드리고요. 손절매 가격은 사실 현대자동차가 이 손절매 가격 제시를 18만 원으로 해드릴 건데 18만 원까지 떨어지면 오히려 좀 사야 되거든요. 근데 뭐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서 제시를 해드려야 되니까 일단 가격은 18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구초일수 종목은 현대차로 알려드렸습니다. 목표가 22만 원까지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또 고엔스탑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장 인기 검색 10가지 종목들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올라와 있고 오늘 상장한 두 종목이죠. 소카와 대성하이텍 주가는 엇갈렸습니다. 소카는 6% 빠졌고 대성하이텍은 12%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카나리아 바이오는 지난주에 무상증자 신주 배정을 내년으로 미루겠다 하면서 오늘 급락했는데 오늘은 또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오레고 보마베 글로벌 임상 환자 모집이 다 완료됐다라고 밝히면서 두 자릿수로 급등 마감 지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오늘은 첫 번째로 짚어볼 기업은
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참 어려운 기업인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은 지금까지 고스탑에 포함이 될 때마다 일단 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네. 어떤 의견일까요? 일단 그 의견을 드리고요. 네. 자, 그 의견도 뭐 사실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음. 기술적인 테크니컬 뭐 바운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것도 있고 정말 좋아서일 수도 있는데 네. 오늘 이제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르면 사실 이상한 거였죠. 실질적으로는 뭐 수급은 뭐 제가 아직 장 마감에 살펴보진 않긴 했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가장 많이 밀고 있는 3나노 미세 공정 관련돼서 상당히 좀 큰 악재가 좀 나왔죠.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그동안에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나름대로 역량을 많이 키웠고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발전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제 뭐 나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 팩트긴 하니까 사실 TSMC가 어떤 수용할 수 없는 어떤 그 오더가 들어왔을 때 삼성전자로 좀 이게 밀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 기술적인 부분에서 먼저 시작을 한 3나노와 관련돼서 지금 TSMC 쪽으로 이제 애플이 그러니까요. M2 칩을 일단 뭐 맞대결을 했다라는. 근데 일단 뭐 굉장히 최신 기술이고 사실 애플 입장에서는 이거 삼성전자한테 맡길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애플 입장에서 삼성전자는 라이벌이지 네. 이게 어떤 뭐 같이 뭐 커나가는 협력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쉽긴 합니다. 퀄컴이랑 삼성전자의 관계는 사실 다르긴 하죠. 애플과는. 근데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주는 충격, 그 다음에 기대감을 좀 약간 깎아먹는, 그 다음에 어떤 환율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오늘 삼성전자 주가를 약세로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종목군들 뭐 한 1.5% 떨어지면 이게 뭐 떨어진 기별도 안 오는데 삼성전자 1.5% 떨어지면 심리적으로 좀 크죠. 그렇죠.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떨어지는 거에 3분의 1이 시장의 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3% 떨어지면 시장이 다른 종목들 다 보합이더라도 1%가 떨어지죠, 시장이. 근데 그런 부분들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을 삼성전자에서 보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 네.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 기관 물량 아직까지는 뭐 매도 기조긴 하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그래도 외국인들 어떤 수급적인 부분은 나름대로 좀 바닥을 잡은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많이 뭐 오랜 기간 동안 떨어졌습니다. 사실 종목이 떨어질 때 같은 30%가 떨어지더라도 그냥 뭐 확 떨어지면서 일주일 떨어지고 반등 주는 것과 1년 동안 30%를 그냥 야금야금 떨어지는 거는 정말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 어떤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쵸. 삼성전자가 이제 후자 쪽인데 일단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없다 이걸 따지기 전에 원래 반도체는 시장이 좀 정상적이었을 때 아주 좋다 할 때 팔고 반도체 이제 굉장히 안 좋다 할 때 사서 모아가면 무조건 수익이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그렇게 뭐 재고 부분이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안 좋긴 하긴 합니다만은 뭐 나름대로 사실 뭐 저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LX 반도체 지수 자체도 저 완전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반도체 관련 주식들을 무조건 사야 돼가 아니라 좀 약간 좀 러프하게 여유 있게 좀 좋은 주식들 모아간다라고 하면 뭐 크게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삼성전자 일단은 내일 반등 노리는 부분에서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전자 짚어드렸습니다. 고 의견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짚어볼 종목은 소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상장이 됐죠. 일단 시장의 반응은 조금 고평가에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네.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소카 좀 아쉽지만 뭐 기업의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차지하고 좀 기술적으로 좀 뭐 네. 내일 스탑 의견을 잠깐 드려보도록 하고요. 스탑! 항상 안 좋을 때 IPO를 했어요. IPO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 또 그 청약 경쟁률도 저조했죠. 너무 뭐 한 50대, 56대 1인가요? 빠지밖에 안 나왔고. 근데 어떤 주식이든지 상장을 할 때는 본질 가치보다 높게 상장을 하거든요. 단 하나의 주식도 예외 없이 무조건 어떤 기업의 가치보다 높게 상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IPO 받은 기관 물량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주가가 좀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다시 새로운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물론 뭐 시장에서 너무 각광받는 주식들은 상장했을 때 좀 우리가 보통 뭐 따상이네 이런 얘기로 너무 익숙한 단어가 많이 접했기 때문에 소카 주주분들이 그만큼 좀 심리적으로 오늘 좀 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소카의 최대 라이벌이 그린카라고 있죠. 일단 뭐 마켓 쉐어율은 상대가 되진 않습니다만 2위죠. 소카가 1위고 그린카가 2위인데
이 그린카를 갖고 있는 게 롯데죠. 롯데인데 소카에 지금 현재 1,000억 원 넘게 또 투자를 한 게 롯데 렌탈이고, 그다음에 소카의 주주를 보면 SK, 그다음에 롯데 이런 뭐 렌탈 사업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이 소카의 대주주긴 한데, 일단 소카 입장에서 이 롯데 렌탈에 뭐 자기네들의 라이벌의 모 회사에 돈을 투자를 받았다. 이건 사실 좀 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급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롯데 렌탈이 왜 소카 그린카를 더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소카에 투자를 했을까? 이런 것들은 사실 시장에서 그 분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약간 좋게 보는 측면도 있고 안 좋게 보는 측면이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제가 소카 주주라고 한다라고 하면 소카가 그린카와 합병을 하는 시나리오가 사실 가장 좀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타이트하게 움직일 수 있는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상장하자마자 뭐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소카가 왜 올라가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매출은 좀 약간 정체돼 있고 흑자는 좀 적자는 좀 줄고는 있는데 딱히 뭐 어떤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소카한테 바라는 건 소카 뭐 이 뭐 공유 차량 플러스 알파인데 이 알파를 뭐로 만들어내냐, 그 부분은 소카가 좀 숙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좀 약간 무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카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탑 의견으로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골프존 뉴딘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뭐 소카 상장 이야기 나눠봤는데 골프존은 자회사 골프존 카운티가 상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상장 요건도 잘 충족을 해서 무난하게 심사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네. 있는데요. 그런데 뭐 주가는 오늘 21%까지 넘게 급등하다가 윗꼬리를 아주 길게 달았습니다. 네, 네. 내일 장 어떻게 보실까요? 뭐 당연히 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상장 말고 그냥 골프존의 기존 사업만 보더라도 너무 싼 가격이고, 일단 지금 뭐 젊은 친구들 MZ 세대들 같은 경우 골프에서 지금 또 테니스로 많이 좀 옮겨가고 있는 맞아요. 상황인데, 예전에 골프 치면 골프 치세요? 요즘엔 너도 네. 치냐? 네, 요걸로 맞아요.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부킹 잘 안 되겠네. 네, 또 이러죠. 그렇죠. 얘도 골프를 치네? 그러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냥 무슨 이렇게 푸사라고 하죠. 보면 다 골프를 치고 있어. 그래서, 이게 골프가 이만큼 저변이 확대가 됐구나. 그래서 사실 뭐 골프 존과 이 골프존 뉴딘이 이제 지금 현재 상장 얘기가 나오는 기업의 지분을 반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쁘게 볼래 나쁘게 볼 수도 없고, 근데 이것 때문에 막 올라가서 고점에서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뭐 골프존이나 골프존 뉴딘이나 이런 기업들 실적도 살펴보고 볼 거란 말이죠. 골프존 뉴딘 지금 너무 쌉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큰 리스크 없고, 앞으로 뭐 이런 골프라는 것은 골프 복도 마찬가지고, 거리 측정기 만드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골프 스크린,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아웃도어 골프 실질적 골프장 얘기를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뭐 나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존 뉴딘홀딩스 저는 뭐 급등이나 테마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을 저평가해서 산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안한 시장에서 뭐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골프존 뉴딘홀딩스 중장기적으로도 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앤스탑으로 저희가 종목들의 내일장 전망 들어봤고요. 우리 매니저님이 3주 만에 저희 방송 복귀를 하셨는데 시청자분들이 또 매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네네. 어디로 가면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일단 밴드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지금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제가 상당히 예전에 한 3주 이상 전에 이 밴드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그 종목을 좀 약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장중에 뭐 여러 가지 종목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종목보다도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찾아야 되는 리포트들을 아침에 차분하게 읽어보실 수 있게 다 연결해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시장이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호재나온 기업들도 정리를 해서 장 초 내지는 장 전에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밴드로 많이 들어오셔갖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근호의 구초이스 함께 하셨고요. 지금까지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